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과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뚱뚱한 거죠, 그죠? 비만에 의해 비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 뚱뚱. 정말 말만 들어도 되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단어예요. 자, 비만은 질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비만은 질병이라고 이미 인식이 많이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암, 심근경색, 뇌출혈, 우울증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의 근원이 바로 비만이고요. 이 비만이 굉장히 많이 인구가 많아요. 자, 우리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WHO에서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비만을 아주 특별하게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질병, 비만, 이 비만은 어떻게 걸리는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균형과 체중 변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먹었던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한 에너지보다 더 많으면은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흔히 3대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 4kcal, 그리고 지방 9kcal, 단백질 4kcal 이렇게 하면서 가정 시간에 얘네들이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열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먹으면은 얘네들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막 어, 연소를 막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여기 있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었을 때 소화도 되고 뭐 되게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아주 기초적인 에너지 소모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요.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또 공부를 하고 또 어, 열심히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고 달리기 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막 뛰어가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 내가 소모한 총 에너지 대사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너지 섭취를 정말 많이 해서 소비량보다 많이 남았을 때 그때는 정적 에너지 균형이라고 해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고요. 먹는 걸 좀 에너지 섭취를 부족하게 먹었어. 부족하게 먹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서 섭취한 게 부족할 때 그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체지방 증가, 체지방 감소. 굉장히 간단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이 찌거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신체 지방, 살이 찌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살이 찐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지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억울하게도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다 남았으면은 얘가 그 형태대로 저장이 되던가 그 형태대로 저장이 안 되고 다 바뀌어 가지고 지방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방으로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있는 피부 밑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내장, 내장의 창자와 창자 사이 뭐 이런 곳에 막 지방이 끼는 거야. 너무 끔찍하지, 그지? 자, 피부 밑에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만져보면 알아. 딱 잡았을 때 이만큼밖에 안 잡혀요. 이런 친구들은 피하 지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만큼 잡힌다. 이런 친구들은 피부 밑에 지방이 많은 거지. 그런데 이게 지방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만 생각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 뱃살 좀 떼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제발 떼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방이 없으면 안 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해.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이제 좀 몸집이 좀 있고 좀 뚱뚱한 친구들은 추위를 좀 덜 타는 거야. 애가 막 옆에서 막 마른 애가 막 떨고 있는 거지. 야, 너 안 춥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춥냐? 야, 너 그래 피부 밑에 지방 많아서 그러지? 그래, 그래. 억울하면 너도 입던가 뭐 이렇게 조금 더 덜 추위를 타게 된다. 그런데 여름엔 또 쥐약이지, 그지? 여름에는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게 돼. 그리고 체온을 좀 유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딱 누군가 이렇게 나를 딱 쳤을 때,
난 안 아픈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충격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몸에 각종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 우리 몸에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물질들인데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호르몬의 원료가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우리 뇌의 한 80% 정도는 지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그런데 너무 많게 되면은 당연히 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 비만의 유형이 다 달라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체가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허리 위쪽으로 해서 몸집이 엄청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과형 비만이라고 하고 남자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비만의 유형이에요. 자, 여자들은 이렇게 하체 비만형이라고 해서 서양의 배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엉덩이 부분 이쪽에 허벅지 엉덩이 이쪽에 살이 엄청 많이 찌는 거야. 자, 마른 비만도 있어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들. 나 비만 아니야. 나 몸무게 많이 안 나가거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아닌 거야.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장 지방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유형의 비만 형태가 마른 비만형, 거미형 비만이라고 해요. 징그럽죠, 그죠? 자, 이렇게 상체 비만, 하체 비만, 마른 비만 이렇게 종류가 나눠 있고 제일 위험한 형태는 이 상체 비만형 그리고 마른 비만형 이렇게 복부에 지방이 많은 형태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한 형태라고 해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섭취한 에너지의 총량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더니 엄마가 너무나도 맛있게 이렇게 쇠고기 묵국을 막 끓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맛있게 먹어라 이러면서 주신 거야. 쇠고기 묵국은 약 192kcal 정도 되고 공깃밥은 약 310kcal 정도가 되어요. 그리고 김치를 또 먹어줘야지 그지? 이렇게 먹어주면 한국인의 식단 이렇게 해서 얼마니? 약 한 500 정도가 되었지. 점심 때 이 선생님네 학교의 실제 식단이야. 선생님네 학교가 진짜 밥이 엄청 맛있거든.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영양사 선생님이죠. 영양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자,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신다고 현미밥에다가 수제 등심 돈가스를 딱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넣어 주시고 수제 오이 피클까지 먹어줘야지 입이 깔끔하지 그지? 김치까지 또 빼먹을 수 없잖아. 김치 한국 거야. 중국 거 아니다. 중국인들 아닙니다. 자, 이렇게 김치까지 먹어주고 그러면은 한 1300 정도 될 것 같아.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출출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래서 쌤 옆에 학교 옆에 가면은 무슨 동 짬뽕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을 짬뽕집인데 짜장면이 맛있어. 짜장면을 곱빼기로 딱 한 개 먹어줬더니 그래 또 단무지도 먹어줘야지. 그래야지 입이 깔끔하니까 먹어줬더니 약 한 800kcal. 집에 와서 이제 도서관에 막 갔다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출출하니까 또 컵라면 한 개 먹어줬어. 자, 그렇게 쫙 먹었더니 총 3296 이 정도의 킬로칼로리 먹었어요. 많이 먹은 걸까요? 적게 먹은 걸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얘기했겠지. 자, 고등학생들의 일일 에너지 대사량은 약 한 2700kcal다. 일일 에너지 대사량이라면 아까 전에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친 것이라고 했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합친 것이 일일 에너지 대사량인데 자,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몸무게 곱하기 24 곱하기 1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1500 정도가 나오고 여자들 몸무게 곱하기 시간 곱하기 0.9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가 조금 적어. 왜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근육 함량이 좀 적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활동 빠르게 걷기 하면은 210, 등산하면 196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야. 그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합쳐져서 약 한 2700 정도 된단 말이지. 아까 전에 몇 먹었어? 3296 먹었잖아. 3296 빼기 2700 하면은 몇이니? 한 600 정도 되지, 그지? 596 정도 되잖아. 596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비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몸집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세상에 나의 몸집을 조금 더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게 되는 거지. 마냥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청소년기에 비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심각해집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어른이 되어서 커서 살찌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비만이 되면은 이 세포들 크기만 커지는 거야. 다시 또 살 빼면은 세포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데 청소년기나 또 아기일 때, 소아일 때, 생후 1년까지와 사춘기 이때 비만이 되게 되면은 지방 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수까지도 늘어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이게 그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살 찌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각별히 비만 관리에 어, 유의해야 된다. 이게 봐봐. 음? 청소년기에 비만을 관리를 잘 안 하면 또 친구들한테 학교 가서 이런 소리 막 듣는다고. 야, 돼지야. 이런 소리 듣는다고.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지? 나한테 돼지라고 하다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 너무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 내가 또 욕을 하기에는 또 나의 또 품격이 높고 이러니까 욕은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집에 와서 다시 또 한마디 곱씹고 곱씹고 그러다 보면 열이 더 받잖아. 그러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먹으면 스트레스 풀고 조금 더 뚱뚱해지고 이러면은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비만 관리에 정말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된다. 요건 또 재밌는 건데 지방을 태우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을 태운다고? 그래요. 지방을 진짜 태워요. 어떻게 태우냐면은 자, 우리 보통 지방의 색깔이 백색 지방, 하얀색으로 생겼대. 살짝 노르스름하긴 한데 백색 지방이라고 해. 이 세포들 안에도 딱 들여다보면은 지방 덩어리가 기름방울 이렇게 있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없지는 않아. 지지난 시간인가 이야기했을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활활 태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태워서 없앨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육에는 더 많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어. 당연히 지방에도 지방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대. 근데 몇 개 없지.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부위 특별히 얘기하자면은 등과 어깨 이런 쪽에 있는 되게 적은 양의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대.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대요.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 이 갈색 지방이 왜 좋으냐면은 이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대.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에너지를 막 소모를 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1kg이 있으면은 1kg이 있으면은 하루 동안에 6,000kcal 정도를 소모를 한다는 거야. 엄청나지, 그지? 이렇게 갈색 지방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거지. 살이 안 찌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뭐 살이 찌는 거지, 그지? 없으니까 에너지 많이 소모를 못 하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갈색 지방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고 해요. 되게 조금밖에 없고, 어, 대부분 없는데 요즘에 연구를 통해서 이 백색 지방 세포를 갈색 지방 세포의 형태로 좀 바꾸어지는 베이지색 지방을 연구하는 그러한 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소비하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했었는데 단순히 많이 먹는 것도 뭐 먹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원인들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당연하죠, 그죠? 몸을 안 움직이는 거지. 유전 및 노화. 유전. 살이 찌는 거는 부모님한테 좀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뚱뚱하시면은 나도 뚱뚱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해요. 지방세포를 고스란히 또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지. 또 특히나 이제 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화랑 관계가 별로 없잖아. 아직 성장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너무너무 멋진 호르몬이거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방을 활활 태워버리는 호르몬이야.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중년의 나이쯤 되면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게 돼요. 거의 안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활활 태우는데 지방을 활활 태우는 작용을 못하니까 옛날과 똑같이 먹었는데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엄마가 너희들 봤을 때 뱃살이 막 늘었다. 그지? 그럼 엄마한테 엄마 뱃살이 이렇게 나와서 어떡하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나이가 드셨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엄마 같이 운동하러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께 위로해 드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함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잘못된 식습관, 아침 식사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몸을 자꾸 저장하고 싶어 해.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들어왔네. 지방으로 빨리 저장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대사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아침 식사를 하지 안 하면 안 된다. 아침 식사를 안 하면은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호르몬도 나와서 폭식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또 설명을 할게. 자, 야식 밤에 먹게 되면은 에너지 소화를 다 못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그리고 잠도 푹 잘 수 없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식당 이런 식단으로 먹게 되면은 또 우리 몸에 비만이 되게 되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고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가니? 맛있는 또 이제 쿠키나 과자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지식을 한 가지 또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을 호르몬이 조절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종 작용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특히나 어, 렙틴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신기한 호르몬이에요. 자,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지금 이 비만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그러한 호르몬일 거야. 왜냐면은 밥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거든. 자,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데 식욕을 억제시켜줘.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어. 그렐린. 위장에서 분비되는데 식욕을 막 자극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아침을 안 먹고 왔어. 배가 너무 고프잖아. 배가 너무 고픈데 점심시간 언제니? 4교시 마치고 먹잖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배가 막 정말 너무너무 고픈 거지. 그때 우리 위장에서 이 그렐린이 막 분비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그러면은 종이 치면 어떡하니?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지. 막 달려 내려가서 어디로 가죠? 급식실로 가서 줄을 서서 밥을 막 이만큼 떠가지고 막 먹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그렐린이고 막 먹고 배가 이만큼 불러졌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 렙틴이야. 아, 더는 못 먹겠다.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다음 중 비만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살펴볼까요? 노화. 아까 맞다고 했었죠. 어머니 이야기 했었죠. 그죠? 부적 에너지 균형. 부족하게 먹었을 때가 부적 에너지 균형인데 부족하게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살이 빠진다 그랬지. 그랬지. 자, 그래서 비만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적 에너지 균형이 되겠구나. 자, 불규칙한 식습관 맞죠? 비만인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맞고요. 스트레스 및 심리적인 요인으로 비만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대화의 기억에서 위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성민이가 얘기합니다. 요즘 급식이 너무 맛있지 않냐? 나 영양사 선생님 바뀐 후로 과식하고 있어. 과식. 자, 아이고 이게 좀 그렇다 그지? 과식은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지수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비만이 될 수 있어. 비만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자, 성민이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은 안 먹고 온다고 아침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으로 비만을 유발한다. 맞는 말이고요. 경희가 얘기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오면은 폭식을 불러오르는
호르몬이 나온다던데 너가 과식하는 이유가 있었네. 음, 자, 폭식을 불러오르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죠? 그렐린이었죠? 자,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다. 이게 정답이군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석봉이가 얘기합니다. 성민이는 그래도 매일 저녁에 나랑 공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축구를 하는 거는 활동 대사량을 높여서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에서 이번 시간에 딱 요 내용을 다루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싶으니까 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랑 관련돼 있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나랑도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좀 비만인 친구가 있어요. 비만인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형태로 그냥 나눠 온 거예요. 보세요. 자, 가장 우리가 어, 비만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라이트한 가벼운 질병,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무거운 친구들은 무게를 많이 이제 무릎 관절에 실리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 무릎 관절이 이렇게 연골의 형태로 있는데 그 연골이 무거운 무게에 자꾸 마찰이 되어서 닳아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는 거지. 너무 안 좋겠죠, 그죠? 비만이 심한 친구들은 이 관절염을 좀 많이 겪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비만은 더 심각한 질병들을 유발을 해. 관절염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비만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 우리 몸에 지방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비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비만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만 막 쌓이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도 지방들이 막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혈관이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질들이 자꾸 지방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혈관벽이 좁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화단에 물을 줄 때 호스를 이렇게 쫙 누르게 되면은 물이 빠르게 쫙 퍼져 나가죠, 그죠? 멀리까지 나가잖아. 그 이유가 이 호스 안에 있는 혈압이란다. 그 물의 수압이 높기 때문에 물이 강하게 뿜어져 나가는 건데 우리 혈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벽이 좁아지면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되면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액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에 허혈 증세가 발생해서 심장이 멎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산소를 못 받게 되잖아. 특히 뇌도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심장 근처에서 터지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뇌 근처에서 터지면은 뇌출혈이라는 질환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조금 이제 몸집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아빠 혈압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상인 경우가 약 한 120에서 어, 120에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거는 딱 세게 딱 수축을 했을 때 심장이 쿵 이렇게 뛰었을 때 피가 쭉 뿜어 나가잖아. 그때의 혈압이 120 그리고 80은 이완했을 때 그때의 혈압이 80이다라는 수치인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한 140이다 150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빠 제발 한 150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버지 저랑 등산이라도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 효자스러운 말까지도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또 질병,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서 따로 떼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데
당뇨라고 하니까 이름이 뭐 같아요? 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 당 떨어진다. 탄수화물이 당인 것 같은데 맞아요. 탄수화물이 당인데 요는 뭔가요? 오줌이죠,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 당이 오줌에 나오게 되는 병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탄수화물은 그러면은 오줌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자, 우리 몸이 음식을 막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음식이 바로 우리 혈액 속에 막 녹아 나와요. 이 탄수화물, 당이 우리 혈액 속에 급격히 막 녹아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플 때, 너무 배가 너무 고파 이럴 때 막 먹으면은 막 먹어서 먹자마자 바로 이게 에너지가 막 이렇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각종 세포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각종 세포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인슐린이라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혈관 속에 당 수치가 엄청 높아지는데 이 당 수치가 그대로 혈관에 있으면은 사용되지 못하니까 이 당들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세포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바로 딱 나왔을 때 바로 우리 몸 세포들로 이 당들이 쏙쏙쏙쏙 들어가 주면은 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비만이 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이 인슐린이 나와도 우리 몸이 혈관 속에 있는 당들을 근육 속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비만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당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 세포 안에는 당들이 부족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없고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속에는 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가 걸쭉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당들이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굉장히 맑고 묽고 이래야지 원활하게 쑥쑥쑥쑥 이게 소통을 할 텐데 당들이 막 높게 녹아 있으면은 굉장히 걸쭉하겠죠.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동맥을 통과해서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그리고 정맥으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혈액 수단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고 느린 곳에서는 마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막 잘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절단하고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뇨병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경들도 죽어나가서 이렇게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 혈액이 걸쭉하다 보니까 혈관 안에 자꾸 무엇인가가 쌓이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혈압과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과 같은 뇌출혈과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혈액 속도가 느린 곳에서 자꾸 당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느린 이 눈과 같은 이런 곳에서 또 당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 실명에 이르게 되고 또 당뇨잖아요, 그죠? 우리 오줌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장이라는 건데 신장에서 각종 노폐물들을 막 걸러주잖아, 그지? 그런데 혈액 속에 너무나도 높은 당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걸러지지 못하고 거름망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래 신장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와 버리는 게 바로 이 당뇨병이에요. 특히나 이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인공 신장으로 투석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각종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이 투석을 반드시 받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돼.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 여행을 갈 수가 있겠니? 어디를 갈 수가 있겠니?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괴로워지게 되는 거지. 당뇨병 굉장히 무섭죠, 그죠? 이러한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게도 비만이 안 되면 된다. 자, 비만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질병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은 좀 무섭고 조금은 좀 우울하고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달고 짠 음식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백종원 아저씨도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요리를 만들 때 이렇게 설탕을 막 들이붓고 막 이렇게 달고 짜게 만들어서 정말 맛있다 이러면서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달고 짠 음식들이 비만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짜게 먹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를 쌤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고열량식이겠죠, 그죠? 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탕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비만으로 가게 되고 또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가지고 인슐린이 작용을 해도 인슐린에 저항하는 성질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몸에 당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짠 음식은 왜 안 되나요? 짠 음식은 이런 작용을 해요. 소금들이 있으면은 소금이 있으면은 물을 막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죠. 혈액에 있는 염분도 많이 높아지겠지. 혈액에 있는 염분이 높아지면은 혈액이 또 염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분들을 막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혈관 안으로 수분들이 막 빨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 사람은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 많은 수분들이 혈관 안으로 몰리게 되면서 고혈압을 더 촉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근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그러한 질병들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고 짠 음식은 꼭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과 같은 질환들이 있다.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질환을 바로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심장 주변에서 혈관이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뇌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뇌출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비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어떤 호르몬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으로 무엇의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답이 뭐였죠? 바로 인슐린이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인슐린에 저항해서 당이 근육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비만인 친구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비만의 원인과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